공식을 외워도 문제를 못 푸는 이유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앞에 세 동영상에서 왜 공식을 외워도 문제를 못 푸느냐 그 세 가지 설명을 했고요. 이 동영상은 이제 네 번째 설명인데 이 주제는 나의 의견이 아닌 타인의 의견으로, 나의 생각이 아닌 타인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푼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이런 얘기부터 해볼게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종교와 과학의 차이가 뭐냐?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종교와 과학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야, 질량을 가진 물체는 모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이게 주장을 해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왜 네 말이 맞는데? 이게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그때 종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권위에 의존합니다.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권위에 의존합니다. 근데 과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야, 이런 이유 때문에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초중고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과학처럼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종교처럼 공부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게 왜 이렇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의 대답이 뭐냐면 선생님이 그랬어요. 뭐 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학원 선생님이 그랬어요. 인터넷 강사 누가 그랬어요. 텔레비전에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권위를 얘기해요. 혹은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요. 문제집에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권위에 의존합니다. 자,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닌 거잖아요. 선생님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선생님의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할 때 과학처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걸 따져야 돼요.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거나 그러면 공부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그냥 뭐 이유도 모르고 외워하는 상황들이 막 생겨요. 하지만 초, 중, 고 과정은 생각보다 공부량이 방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평소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하나, 문제풀이에 급급해가지고 문제 막 이따만씩 푸는 문제풀이에 급급해서 문제를 막 100문제, 200문제, 300문제 풀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습관을 안 들인 거예요. 꼼꼼하게 따져볼 줄을 몰라. 근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돼. 자, 다시 강조합니다. 공부는 권위에 의존하면 안 돼요. 권위에 의존한다는 건 타인의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의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내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생각을 당연히 그렇게 돼요 라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내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 내 생각을 가지려면 제가 엄청 강조하는 정의, 정리, 증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단어들의 정의, 뭐 소수의 정의, 2, 3, 5, 7라는 소수의 정의, 역수의 정의, 뭐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평행사변형의 정의, 이런 기본적인 단어의 정의를 알아야 하고, 정리, 여러 가지 정리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뭐 피타고라스 정리,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뿐만 아니라 뭐 삼각형의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삼각형의 내심의 성질,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 삼각형의 무기중심의 성질,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정의와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증명은 못하더라도 설명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증명은 못하더라도 설명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이 되지 않아요. 당연히 저도 제 생각으로 문제를 시작하진 않아요. 제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건 시작하지 않아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이걸 내가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냐고. 당연히 내가 타인에게 배운 거지. 일단 시작은 내 생각일 수는 없어요. 타인의 생각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도 고민하고 저렇게도 고민하고 이거를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도 유도해보고 이러면서 이게 여러 가지 내 스스로 고민해보고 검증을 해봐야 이게 내 생각이 되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내 생각으로 만드는 과정을 사람들은 하지 않고 문제만 드립다 풀어요. 소위 말하는 양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뭐 100문제, 200문제, 300문제 풀어봤자 내 생각이 아닌 타인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 문제를 아주 살짝만 꼬아도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풀어봐라, 이 1차 방정식 풀어봐라 그러면 학생들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면 제가 얘기해줘. 야,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 분배법칙 배웠잖아. 이거 분배법칙 이용하는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야, 3x 더하기 2x가 왜 5x야? 그럼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야, 이거 분배법칙 때문이야.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지금 이 동영상을 지금 5번째 촬영하고 있어요. 계속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분배법칙 이용하는 거야. 야는 분배법칙에서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분배법칙 이용하는 거지. 분배법칙 이용한다. 이게 분배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분배법칙 이용하면 되겠네. 그냥 이렇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배법칙을 이용한다는 건 모르고 뭐 선생님이 이렇게 하래. 3 더하기 2 한 다음에 x 붙이래. 왜? 몰라. 모르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하래. 책에 그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럼 루트 3에다 1 더한 다음에 x 붙이면 되겠구나. 이 확신을 할 수 있냐고. 이건 되는데 이건 되나? 확신을 못 해요. 분배법칙을 이용한다는 걸 가지고 있어야 이게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양변을 루트 3 더하기 1로 나누죠. 그럼 또 애들이 선생님 이게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되지 당연히. 이 방정식 어떻게 풀어? 양변에 3의 역수인 3분의 1을 곱하잖아. 그럼 이거 곱하면 1 나오고 그럼 x는 3분의 5 나오네. 자, 이게 왜 그러냐? 등식의 성질,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야. 그리고 이제 분모의 유리화를 하면 이거 분모 곱하면 2 나와요. 그래서 2 약분돼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죠. 중학교 3학년 애들한테 이 방정식을 풀라고 하면 학생들이 못 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그 1차 방정식을 푸는 요령, 분배법칙, 이항에 관련된 규칙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래. 왜? 몰라. 아무튼 그렇게 하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못 푸는 거죠. 이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또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따질 수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이 방정식 푸는 문제가 나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중학교 3학년 삼각비 단원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30도, 여기가 45도, 이 길이가 2인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높이를 x라고 하면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x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30도, 60도, 90도인 삼각형이니까 1대 루트 3대 2여서 이 길이가 루트 3x가 나옵니다. 루트 3x. 그러면 이 전체의 길이가 루트 3x 더하기 x가 나오고 그게 2랑 똑같네. 그래서 요 방정식이 나와요. 학생들이 여기서 막혀요. 선생님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막혀.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야, 너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 배웠잖아. 네, 배웠어요. 그럼 풀면 되지.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야, 분배법칙 어떻게, 그럼 물어보죠. 야, 3x 더하기 x, 2x가 얼마? 5x요. 왜? 대답을 못해. 분배법칙 때문이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별거 있나요? 이 방정식이랑 이 방정식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 1차 방정식을 풀어라와 이 1차 방정식을 풀어라가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냥 숫자 하나 살짝 바꿔줄 뿐이야. 근데 애들이 문제를 못 풀어. 왜 그러냐고? 내 생각이 아니니까. 타인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을, 대처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자, 원래는 이 뒤에 더 긴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자꾸 제가 촬영하다가 자꾸 막 말실수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지금 5번 촬영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얘기가 있는데 그건 생략할게요. 너무 길어지면 보는 사람도 힘드니까 촬영하는 나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이 뒤에도 더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 일단 얘기는 마치고 약간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나의 생각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권위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면 선동당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누가 이건 뭐 종교에 관련된 문제도 그러고 정치에 관련된 문제도 그러고 아니면 뭐 그 물건 사가라고 뭐 어떤 회사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걸 논리적으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걸 따져야 하는데 그냥 그래 뭐 이렇게 어떤 종교 지도자가 얘기하면 무조건 맞지. 정치인 얘기하면 무조건 맞지. 뉴스에 나오면 무조건 맞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논리적으로 옳고 그른지 따지는 훈련이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초중고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속에서 우리가 배울 때 종교처럼 권위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논리를 이용해서 이게 옳은지 틀린지,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지 이것을 따져서 우리가 습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게 내 의견, 나의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대인 관계에서든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뭐 사회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 종교적인 이슈에 대해서든 나의 의견이 있어야 내가 사람들과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자를 만날 때 여자랑 나랑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저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이 있어야 돼요. 타인의 생각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의 의견, 나의 생각으로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거는 뭐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녀 사이의 관계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거는 제가 이미 다른 채널에 이미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채널의 동영상에 링크를 제가 밑에 댓글에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여자를 사귀는데 타인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을 이용해서 여자를 사귈 때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그것도 함께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강조해요. 우리가 공식을 외워도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공식이 나의 생각이 아니고 타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여자 사귈 때 어떤 멋진 멘트를 외웠어. 드라마 보면서 야, 저 멘트 멋있다. 그래서 그 멘트를 내가 여자한테 딱 말하면 여자가 반응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예상했던 반응은 어머머 이런 반응인데 반응이 이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멘트가 나의 생각이 아니고 드라마 작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 말을 해야 이게 여자한테 먹혀요. 나의 생각이 아닌 생각으로 말하면 여자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타인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을 이용해서 문제 잘 푸시고, 나의 생각을 이용해서 여자도 잘 사귀고, 나의 생각을 이용해서 이런 대인 관계,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런 사회적인 이슈 속에서도 성동당하지 않고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어떠한 주체성을 가지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발키리였어요. 마칠게요.